어둠 속에서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어. 병실 천장이었지. 형광등 불빛이 너무 하얗고 차가워서 눈이 시렸어. 간호사가 다가와서 물어봤어. 정신이 드세요? 고개를 끄덕였어. 목이 말라서 말이 안 나왔거든. 간호사가 물을 떠다 줬어. 물을 마시는데 손이 떨렸어. 75살 노인네 손이 이렇게 떨릴 수밖에 없지.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게요. 간호사가 나가고 나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 내가 왜 여기 누워 있는지 기억이 났어. 명당 묘자리 계약하러 갔다가 쓰러진 거야. 아니, 정확히는 사기당했다는 걸 알고 분노해서 쓰러진 거지. 평생 모은 돈 3억 원. 자식들 물려주지 않고 내 묘자리 사는데 썼어.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 아들 성진이도 딸 은혜도 반대했어.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어. 죽어서라도 명당에 묻혀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어. 하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어. 평생을 악착같이 살았으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15살부터 공장에서 일했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 20살 때 결혼했어. 중매로 만난 여자였는데 첫눈에 예뻐 보였어. 지금 생각하면 그냥 젊어서 예뻐 보였던 거겠지. 아내 순덕이는 착했어. 불평 한 번 안 하고 나를 따라줬어. 결혼하고 2년 뒤에 성진이가 태어났어. 아들을 보는 순간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 더 열심히 일했지. 공장 3곳을 전전하면서 돈을 모았어. 30살 때 작은 공장을 차렸어. 플라스틱 사출 공장이었어. 직원 5명으로 시작했지. 밤낮 없이 일했어. 아내도 격리 일을 도왔고 우리는 공장 옆 한잣집에서 살았어. 사업은 잘 됐어. 운이 좋았던 거야. 마침 그때가 경제개발 시기였거든. 플라스틱 제품 수요가 엄청났어. 공장을 키웠어. 직원도 20명으로 늘렸지. 그때 만난 사람이 박철수였어. 철수는 나보다 2살 어렸어. 35살에 처음 만났으니까 철수는 33이었지. 철수도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 금속 가공 공장이었어. 우리 공장이랑 거래를 하게 됐지. 처음엔 그냥 사업상 아는 사람이었어.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 철수는 성격이 좋았거든. 항상 웃고 술자리에서도 분위기를 잘 띄웠어.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철수랑 있으면 편했어. 우리는 친구가 됐어. 일주일에 1~2번씩 만나서 술을 마셨어. 사업 얘기도 하고 인생 얘기도 했지. 철수는 나를 형님이라고 불렀어. 나도 철수를 진짜 동생처럼 대했어. 철수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 이름이 민준이었어. 당시 7살쯤 됐을 거야. 똑똑하고 귀여운 아이였어. 철수는 아들 자랑을 많이 했어. 형님, 우리 민준이가 학교에서 1등 했어요. 벌써 구구단을 다 외웠어요. 장래희망이 의사래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항상 자부심이 묻어났어. 나도 성진이 자랑을 했지. 우리는 서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평범한 아버지들이었어. 40살이 됐을 때 큰 기회가 왔어. 대기업에서 플라스틱 부품 납품 계약을 제안했어. 엄청난 물량이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
우리 공장 규모로는 감당이 안 됐거든. 공장을 확장해야 했어.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담보가 부족했어. 고민하고 있는데 철수가 찾아왔어.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철수가 자기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했어. 나는 깜짝 놀랐어. 철수야, 그건 너무 위험해. 내가 실패하면 너도 망하는 거야. 형님은 실패 안 해요. 저는 형님 믿어요. 철수의 눈빛이 진지했어. 나는 감동했어. 이렇게까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 고맙다, 철수야.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 형님, 우리 사이에 무슨 보답이에요? 형님이 잘 되면 저도 같이 잘 되는 거죠. 철수의 도움으로 공장을 확장했어. 대기업 납품도 시작했지. 매출이 3배로 늘었어. 직원도 50명으로 늘렸어. 나는 드디어 중견 기업 사장이 된 거야.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 대기업에서 납품 단가를 낮추라고 요구했어. 처음엔 조금씩 낮췄어. 그런데 계속 더 낮추라고 했어. 이윤이 줄어들었지. 공장 운영이 빡빡해졌어. 그때쯤 또 다른 기회가 왔어. 다른 대기업에서 납품 계약을 제안했어. 조건이 더 좋았어. 하지만 기존 대기업과의 계약을 끊어야 했어. 고민했어. 밤새 잠을 못 잤어. 철수한테 상의했어. 형님, 저는 형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요. 하지만 의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철수의 말이 맞았어. 의리가 중요했지. 하지만 사업은 의리만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 나는 결국 새로운 대기업과 계약했어. 기존 대기업은 화가 났어. 나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어.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었고 나는 그걸 다 물었거든. 사업은 더 잘 됐어. 매출이 5배로 늘었어. 나는 부자가 됐어. 강남에 아파트를 샀어. 외제차도 샀지. 성진이를 미국 유학 보냈어. 철수는 그대로였어. 공장 규모도 그대로고 여전히 작은 거래처들하고만 일했어. 가끔 만나면 철수가 말했어.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형님처럼 못하겠어요. 철수야, 너도 공장 키워봐.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형님.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해요. 철수는 욕심이 없었어. 그게 좋았는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땐 철수가 답답해 보였어. 45세가 됐을 때 큰 사건이 터졌어. IMF 외환위기였어. 97년이었지. 모든 게 무너졌어. 대기업들이 줄줄이 망했어. 납품, 대금을 못 받았어. 공장 운영비도 없었지.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으라고 했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넘기라고 했어. 나는 패닉에 빠졌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어. 그때 철수 생각이 났어. 철수 공장도 담보로 잡혀 있었거든. 예전에 내가 대출받을 때 같이 묶여 있었어. 나는 철수한테 전화했어. 철수야,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형님? 너 공장 명의를 잠깐 내 명의로 바꿔줄 수 있어. 은행에서 담보 문제 때문에 그래. 전화 너머로 철수가 잠시 침묵했어.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복잡한 얘긴데. 나중에 만나서 자세히 설명할게.
일단 급해서 그래. 형님, 제 공장을 형님 명의로 바꾸면 제가 공장을 잃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임시로만 그러는 거야. 나중에 다시 돌려줄게. 철수는 또 침묵했어. 나는 초조했어. 철수야, 우리 사이 아니야? 내가 언제 너한테 잘못한 적 있어? 날 믿어봐. 형님. 철수야, 제발 좀 도와줘. 이거 안 하면 나 진짜 망해. 결국 철수는 승낙했어. 며칠 뒤에 만나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 철수의 얼굴이 어두웠어. 하지만 나는 급했어.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헤어졌지. 그 후로 한 달쯤 지났을 때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담보물을 처분하겠다는 통보였어. 나는 깜짝 놀랐어. 내 부동산만 넘기면 될 줄 알았는데 철수 공장도 같이 넘어간다는 거야. 철수한테 전화했어.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 결국 만나자고 했어. 철수를 만났을 때 철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은행에서 통보가 갔던 거야.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 철수야,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형님, 제 공장이 넘어간다고요? 제가 평생 일군 게 다 날아간다고요? 철수야, 내가 뭐든 할게. 다시 찾아올게. 어떡해요? 이미 은행으로 넘어갔는데요. 철수가 울었어. 40살 남자가 내 앞에서 울었어. 나는 할 말이 없었어. 형님, 저는 형님을 믿었어요. 형님 도와드린다고 제 공장을 담보로 잡혔잖아요. 그런데 형님이 저를 이렇게 배신해요. 철수야, 배신이 아니야. 나도 몰랐어. 거짓말 마세요. 형님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철수가 소리를 질렀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 형님은 제 공장까지 빼앗아서 형님 빚을 갚으려고 한 거죠. 그렇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 사실이었으니까. 형님, 저는 형님을 친형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형님은 저를 이용만 한 거예요. 철수야, 아니야. 이제 그만하세요. 다시는 얼굴 보지 맙시다.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 나는 철수의 팔을 잡았어. 철수야, 기다려. 내가 꼭 보상할게. 철수가 내 손을 뿌리쳤어. 형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저는 형님 믿고 다 도와줬는데. 형님은 제 인생을 망쳐놨어요. 철수가 가버렸어. 그게 철수를 본 마지막이었어. 2부.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어. 나는 여전히 바빴어. 회사를 살리려고 동분서주했지. 은행이랑 협상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다녔어. 철수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울고 있었어. 여보, 무슨 일이야? 당신 박철수 씨 돌아가셨대요. 나는 얼어붙었어. 뭐라고? 자살하셨대요. 어제 공장에서. 아내가 더 이상 말을 못했어. 나는 주저앉았어. 머릿속이 하얘졌어. 철수가 죽었다고? 자살을? 말이 안 됐어.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 다음 날 장례식장에 갔어. 철수의 부인 영희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반쯤 죽어 있었어. 영희 씨, 제가. 영희가 나를 쳐다봤어.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증오와 원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어. 당신 때문이에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 당신이 우리 남편을 죽였어요. 영희 씨,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남편이 돌아와요. 우리 민준이 아빠가 돌아와요? 민준이가 옆에 서 있었어. 10살쯤 된 아이가 멍하니 나를 쳐다봤어.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 아저씨가 우리 아빠를 죽였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 아저씨, 우리 아빠 돌려주세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 영희가 민준이를 끌어안았어. 나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어. 담배를 피웠어. 손이 떨렸어. 철수가 왜 자살했는지 알 것 같았어. 공장을 잃고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가족을 책임질 수 없게 되니까 절망했겠지. 그리고 그 절망의 원인이 나였어. 내가 철수를 배신했어. 내가 철수의 공장을 빼앗았어. 내가 철수를 죽인 거야. 하지만 나는 그 죄책감을 억눌렀어. 억지로 잊으려고 했어. 왜냐하면 인정하면 살 수가 없었거든. 나는 계속 살아야 했어. 회사를 살려야 했어. 내 가족을 지켜야 했어.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어. 철수가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나도 살아야 했다고. 사업이 원래 그런 거라고. IMF는 결국 극복됐어. 2000년대가 되면서 경기가 살아났어. 내 회사도 회생했어. 새로운 투자자를 찾았고 공장을 재정비했어. 5년쯤 지나니까 예전보다 더 큰 회사가 됐어. 나는 성공한 기업인이 됐어. 사람들은 나를 존경했어. 위기를 극복한 강인한 사업가라고 불렀지. 경제 잡지에도 나왔어. 강연도 했어. 하지만 밤에는 잠이 안 왔어. 철수 생각이 났거든. 철수의 얼굴이, 울던 모습이, 그리고 민준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 술을 마셨어. 술을 마셔야 잠이 왔어. 매일 밤 소주 한 병씩 마셨지. 아내가 걱정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어.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세월이 흐르면서 철수 생각도 희미해졌어. 가끔 문득 떠오르긴 했지만 예전만큼 괴롭지는 않았어. 사람은 참 간사한 동물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거든. 성진이가 결혼했어.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내 회사에 들어왔어. 똑똑한 아이였어. 사업 감각도 있었지. 나는 성진이한테 서서히 회사를 물려줬어. 은혜도 잘 컸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어. 손주들도 태어났지. 나는 할아버지가 됐어. 60살이 되니까 건강이 나빠졌어. 고혈압에 당뇨에 관절염까지. 병원을 달고 살았어. 아내 순덕이도 마찬가지였어. 70살이 됐을 때 아내가 먼저 갔어. 폐렴이었어. 갑자기 악화돼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어. 장례식 때 실감이 안 났어. 아내가 정말 죽었다는 게. 아내를 좋은 묘지에 묻어줬어. 경기도에 있는 큰 공원 묘지였어. 비용이 5천만 원쯤 들었지. 하지만 아깝지 않았어. 평생 고생한 아내니까. 아내 산소를 다녀온 후부터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 나도 이제 오래 못 산다는 걸 알았거든. 건강이 계속 나빠졌어.
심장도 안 좋아졌고 폐 기능도 떨어졌어. 그때부터 명당에 집착하기 시작했어. 좋은 묘자리에 묻히고 싶었어. 풍수지리책을 읽었어. 전문가들을 만났지. 그들은 명당에 묻히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 나는 그 말을 믿었어. 아니, 믿고 싶었어. 왜냐하면 평생 죄책감이 있었거든. 철수한테 잘못한 것. 그걸 보상하고 싶었어. 내가 명당에 묻히면 성진이가 더 성공하고 은예네 가족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묘자리를 찾기 시작했어. 전국을 돌아다녔어. 유명한 명당 자리들을 다 봤지. 하지만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 아니면 이미 주인이 있거나 너무 비쌌어. 75살이 되던 해 드디어 찾았어. 충청도 산골에 있는 묘자리였어. 풍수 전문가가 극찬했어. 이런 명당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뒤로는 큰 산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좌청룡 우백호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가 마음에 들었어. 경치도 아름다웠어. 이곳에 묻히면 편안할 것 같았어. 묘자리 주인을 수소문했어. 개인 소유 땅이었어. 주인 이름은 최인호라고 했어. 나이는 40대 중반쯤 된다고 했지. 최인호를 만나러 갔어. 약속을 잡고 찾아갔는데 그는 서울의 작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 같았어. 어서 오세요. 김덕구 사장님이시죠? 최인호가 반갑게 맞이했어. 마른 체격에 날카로운 인상이었어. 눈빛이 특이했어.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지. 네, 그렇습니다. 충청도에 있는 땅 말인데요. 아, 그 산자락 말씀이시죠? 좋은 땅이죠. 매매가 가능합니까? 물론이죠. 가격만 맞으면요. 얼마를 생각하십니까? 3억입니다. 3억이라니. 적지 않은 돈이었어. 하지만 나한테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사장님,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잖아요. 명당 중에 명당입니다. 5억을 줘도 아까운 땅이에요. 최인호의 말투가 자신만만했어. 나는 흥정을 시도했지만 최인호는 꿈쩍도 안 했어. 결국 3억에 합의했어. 계약서를 썼어.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입금했어. 나머지는 한 달 뒤에 주기로 했지. 등기 이전도 그때 하기로 했어. 집에 돌아와서 기분이 좋았어. 드디어 명당을 구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 자식들한테 말했어. 내가 죽으면 충청도 그 산자락에 묻어다오. 성진이가 말했어. 아버지, 아직 멀었어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 은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 아버지 정말 괜찮은 거예요? 3억이나 되는데. 걱정 마. 아버지 돈이야. 너희 물려줄 것도 충분히 있어. 자식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표정을 보니 마음에 안 드는 게 분명했어. 그래도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 내 인생 마지막은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한 달이 지났어. 나머지 금액 2억 7천만 원을 준비했어. 은행에서 현금으로 뽑았지. 큰 가방에 담았어. 최인호와 만나기로 한 날, 나는 일찍 나갔어. 충청도 그 땅 앞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마지막으로 내 묘자리를 보고 싶었어.
땅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을 봤어. 다른 사람이 거기 서 있었어. 중년 여자였는데 뭔가 측량하는 것 같았어. 저기, 실례지만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자가 나를 쳐다봤어. 저요? 저희 땅 측량하는 중인데요. 당신네 땅요? 네, 저희가 지난달에 샀어요. 머리가 띵했어. 지난달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 땅 주인은 최인호 씨입니다. 최인호요. 저희한테 판 사람이 최인호 씨 맞는데요. 그럼 이 땅이 이미 팔린 겁니까? 네, 당연하죠. 나는 식은땀이 났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 저기, 계약서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여자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 정말로 계약서였어. 날짜를 보니 정확히 한 달 전이었어. 내가 최인호랑 계약한 날이었어. 사기였어. 최인호가 나한테 팔고 다른 사람한테도 판 거야. 이중 계약이었지. 급하게 최인호한테 전화했어. 하지만 받지 않았어. 계속 전화했지만 꺼져 있었어. 경찰서에 갔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어. 경찰은 조서를 받았지만 별로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 이런 부동산 사기는 범인 잡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돌려받기는 더 힘들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3천만 원이나 날린 건데요. 일단 수사해 보겠습니다. 경찰의 말투에서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알았어. 집에 돌아왔어. 머리가 어지러웠어. 가슴이 답답했어. 갑자기 숨이 안 쉬어졌어. 쓰러졌어. 그게 병원에 실려온 이유였어.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했어.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했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지. 하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나? 3천만 원을 날렸는데. 아니, 돈 문제가 아니었어. 명당을 잃었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어. 내 마지막 안식처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어. 퇴원하고 나서도 최인호를 찾았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어. 한 달쯤 지나서 연락이 왔어. 최인호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를 받고 바로 찾아갔어.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 3층에 있다고 했어.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어. 심장이 빨리 뛰었지. 문을 두드렸어.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 문이 열렸어. 최인호가 나를 보고 얼굴이 굳었어. 김 사장님, 최인호 씨 설명 좀 해보시죠. 저기, 들어오세요. 집 안은 생각보다 초라했어. 가구도 별로 없었어. 최인호는 담배를 꺼냈어. 담배 피워도 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내 질문에 대답하세요. 뭘 알고 싶으신데요? 왜 이중 계약을 했습니까? 나한테 팔고 다른 사람한테도 판 이유가 뭡니까? 최인호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됩니까? 변명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최인호의 태도가 차가웠어.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 최인호 씨, 나 당신 고소했어요.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라니? 당신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김 사장님, 최인호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 당신은 감옥 안 가도 되는 겁니까?
무슨 소리요? 당신도 사기꾼 아닙니까? 나는 당황했어. 내가 왜 사기꾼이요? 40년 전 당신이 뭘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40년 전? 박철수. 이 이름 기억나세요? 심장이 철렁했어. 박철수. 철수를 어떻게 알지? 당신. 철수를 어떻게 아오? 최인호가 비웃었어. 어떻게 알긴요. 제 아버지인데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 당신 아버지가 철수라고? 네. 박철수가 제 아버지입니다. 정확히는 아버지였죠. 당신 때문에 죽었으니까요. 최인호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어. 그럼 당신이 민준이? 민준이는 제 본명이에요. 개명했습니다. 최인호로. 머릿속이 복잡했어. 민준이가 최인호가 됐다고.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랐다고? 당신, 왜 이름을 바꿨소? 박씨 성이 싫었습니다. 외할머니 성을 따라 최씨로 바꿨어요. 그래서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복수라고요? 최인호가 비웃었어.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소리요? 김 사장님, 당신은 제 아버지를 죽였어요. 우리 가족을 파탄냈어요. 그런데 당신은 잘 살았죠. 큰 회사 운영하고 자식들 유학 보내고 부자로 살았죠. 최인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엄마는 우울증에 걸렸고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루하루 근처럭거리며 살았다고요. 민준아, 아니 인호 씨.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면 다 됩니까? 최인호가 재떨이를 집어 던졌어. 벽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났어. 당신은 제 아버지의 인생을 빼앗았어요. 그런 당신이 편하게 죽으려고 명당을 산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나를 속인 겁니까? 속였다기보다는 당해본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제 아버지한테 한 것처럼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최인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김 사장님. 최인호가 차갑게 웃었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전 당신을 파멸시킬 겁니다.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 자식들까지요. 등골이 오싹했어. 내 자식들은 왜 끌어들여? 자식들은 아무 잘못 없소. 제가 아무 잘못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게 제 잘못입니까? 그건 당신 자식들은 아버지 덕분에 잘 살았죠. 그럼 그 죗값도 같이 치러야죠. 인호 씨, 제발 그러지 마시오. 나한테 화풀이 하시오. 자식들은 그냥 놔두시오. 안 됩니다. 최인호가 단호하게 말했어. 전 이미 계획을 다 세웠어요. 당신 아들 성진 씨 회사 곧 망합니다. 뭐라고? 당신 딸 은혜 씨 남편 곧 사업 망하고 이혼합니다. 그게 무슨,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요? 아직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곧 시작할 겁니다. 최인호가 일어섰어. 이제 돌아가세요. 다음엔 법정에서 봅시다. 잠깐, 인호 씨. 나는 최인호의 팔을 붙잡았어.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잘못했소. 정말 잘못했소. 당신 아버지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소. 알고 있으면 됐어요. 내가 보상하겠소. 돈을 드리겠소.
얼마든지 드리겠소. 돈이요? 최인호가 내 손을 뿌리쳤어. 돈으로 해결되는 줄 아십니까? 제 아버지 목숨이 돈으로 환산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 집을 나섰어.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밖에 나와서 차에 탔어.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 머릿속이 복잡했어. 최인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 당신 아들 회사 곧 망합니다. 당신 딸 남편 곧 이혼합니다. 그게 가능한가? 최인호가 정말 그럴 수 있나? 아니면 그냥 협박인가? 하지만 최인호의 눈빛을 생각하면 장난이 아니었어. 진심으로 복수하려는 것 같았어. 집에 돌아와서 성진이한테 전화했어. 성진아, 나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 없니? 문제요? 별로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그냥 걱정돼서.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아니다. 괜찮다. 조심해라. 뭔가 이상한 거래나 제안이 들어오면 조심하고.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하는 소리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혜한테도 전화했어. 은혜야. 아빠, 왜요? 너희 남편 회사는 잘 되고 있지? 네, 잘 되고 있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아빠, 어디 아프세요? 목소리가. 아니다. 괜찮다. 아빠,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끊었어. 자식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 40년 전 일을 어떻게 말하나. 철수를 배신한 걸 어떻게 고백하나. 그날 밤 잠을 못 잤어. 계속 생각했어. 어떻게 해야 하나? 최인호를 어떻게 막아야 하나? 다음 날 아침 변호사를 만났어. 상황을 설명했어.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 어렵습니다. 최인호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잖아요. 막연한 협박만으로는 법적 조치가 힘듭니다. 그럼 가만히 당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일단 증거를 모으세요. 최인호가 실제로 뭔가 행동하면 그때 고소하시고요. 변호사의 말이 맞았어. 하지만 답답했어. 일주일이 지났어. 아무 일도 없었어. 성진이 회사도 정상이었고 은혜네 가족도 괜찮았어. 혹시 최인호가 그냥 협박만 한 건가 싶었어. 하지만 2주일째 되던 날 성진이한테 전화가 왔어.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회사 주요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대요. 이유도 안 되고요. 가슴이 철렁했어. 어느 거래처? 세 곳이요.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거래처들이에요. 동시에,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락이 왔어요. 뭔가 이상해요. 알았다. 내가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곧바로 그 거래처들에 연락했어. 하지만 다들 비슷한 답변이었어.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이 있어서요. 무슨 사정인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뭔가 이상했어. 분명히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어. 최인호였어. 틀림없었어.
탐정을 다시 고용했어. 거래처들과 최인호의 연관성을 조사해달라고 했어. 며칠 뒤 보고서가 왔어. 최인호가 거래처 사장들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뭘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만난 직후 계약 해지 통보가 나갔습니다. 역시 최인호였어. 그는 진심이었어. 정말로 내 자식들을 망치려고 하고 있었어. 성진이 회사는 위기에 빠졌어. 매출이 급감했고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어. 성진이는 밤낮으로 뛰어다녔지만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 한 달쯤 지났을 때 은혜한테서도 전화가 왔어. 아빠, 우리 남편이. 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 무슨 일이니? 사기를 당했대요. 투르자 사기요. 회사 돈 2억 원이 날아갔어요. 또 최인호였어. 분명히 최인호의 짓이었어. 은혜야, 진정하고 자세히 얘기해봐. 어떤 사람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접근했대요. 남편이 알아보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서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다 가짜였대요. 그 사람 이름이 뭐니? 최인호래요. 역시였어. 최인호가 직접 나선 거야. 은혜야, 아빠가 처리할게. 걱정하지 마. 아빠,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오빠 회사도 이상하고, 우리도 이렇고. 아빠가 잘못한 게 있다. 네. 오래전 일인데,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전화를 끊고 최인호한테 전화했어. 하지만 받지 않았어. 문자를 보냈어. 만나자. 제발. 답장이 왔어. 만나서 뭐 하게요? 당신이 할 말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겠다. 보상하겠다. 필요 없습니다. 전 당신한테 원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당신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싶을 뿐입니다. 내 자식들은 놔둬라. 제발. 싫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무 죄도 없었는데 죽었어요. 당신 자식들도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내던졌어. 벽에 부딪혀서 액정이 깨졌어. 미칠 것 같았어.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은 소용없었어. 최인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 거래처 설득도 합법이고 투자 제안도 합법이었어. 사기라고 증명하기가 어려웠어. 그날 밤 술을 마셨어. 혼자 소주를 마셨어. 1병, 2병, 3병. 추리했어. 정신이 몽롱해졌어. 철수 생각이 났어. 철수의 얼굴이 떠올랐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철수가 울던 모습이 생생했어. 형님은 저를 이용만 한 거예요. 철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 미안해, 철수야. 정말 미안해. 혼자 중얼거렸어. 눈물이 났어. 왜 그랬을까? 왜 철수를 배신했을까?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 사업이 그렇게 중요했나? 철수는 내 친구였어. 나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을 내가 죽인 거야.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40년이 지나서. 늦었지만 인과응보인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어났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 거울을 봤어. 늙은 얼굴이 보였어. 주름투성이의 흰 머리뿐이었어. 75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5년, 10년, 많아야 그 정도겠지. 이렇게 죽을 순 없었어.
최인호를 막아야 했어. 자식들을 지켜야 했어. 변호사를 다시 만났어. 다른 방법이 없나 물었어. 합의밖에 없습니다. 최인호와 대화해서 합의를 보세요. 시도했지만 안 들어줍니다. 계속 시도하세요. 돈을 더 제시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거나. 다른 방법이요? 최인호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세요. 돈이 아니라면 다른 게 있을 겁니다. 변호사 말이 맞았어. 최인호가 원하는 게 뭘까? 복수. 그럼 어느 정도까지 복수하면 만족할까? 탐정을 통해 최인호에 대해 더 조사했어. 그의 삶을 알아야 했어. 보고서를 받았어. 최인호의 인생이 거기 적혀 있었어. 아버지 박철수가 자살한 후 어머니 영희는 우울증에 걸렸어. 치료받지 못하고 악화됐지. 최인호가 15살 때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어. 자살이었어. 최인호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 가난했어.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겨우 마쳤어. 대학은 가지 못했지. 20대에 여러 일을 전전했어. 공사장 일도 하고 음식점 일도 했어. 30살에 결혼했는데 3년 만에 이혼했어. 아이는 없었어. 40대가 돼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야. 최인호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산 거야.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까지 잃고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게 나 때문이었어. 내가 철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철수는 죽지 않았을 거야. 영희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 거고. 최인호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을 거야. 모든 게 내 탓이었어. 보고서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 최인호한테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다시 최인호한테 연락했어. 이번엔 받았어. 또 뭡니까? 인호 씨, 만나서 얘기합시다. 제발. 말했잖아요. 만날 필요 없다고. 나는 죽어도 상관없소. 나를 파멸시켜도 좋소. 하지만 내 자식들만은 놔두시오. 최인호가 비웃었어. 당신은 제 아버지를 파멸시키면서 저를 생각했습니까? 안 했소. 그게 내 잘못이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소. 정말 미안하오. 미안하다는 말 지겹습니다. 그럼 뭘 원하시오? 내가 뭘 해야 당신이 만족하겠소? 최인호가 잠시 침묵했어. 당신이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제 아버지 산소 앞에서. 그렇게 하겠소. 언제든지 하겠소. 그리고 당신이 가진 전 재산을 저한테 주세요. 재산을요? 네. 전부 다요. 집도, 회사도, 예금도 모든 걸 저한테 넘기세요. 나는 망설였어. 전 재산이라니. 그럼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없는데요. 그게 목적입니다. 당신 자식들이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게 하는 게. 인호 씨. 싫으면 말고요. 전 상관없습니다. 계속 당신 자식들을 괴롭힐 테니까요. 전화가 끊겼어. 전 재산을 넘기라고. 그럼 성진이랑 은혜한테 줄 게 없어.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가는 거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 최인호는 멈추지 않을 거야. 계속 자식들을 괴롭힐 거야. 성진이 회사가 망하고 은혜네 가정이 파탄 나는 걸 보느니 차라리 재산을 넘기는 게 나을까 고민했어.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어. 그러던 중 성진이가 찾아왔어.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 앉아라. 성진이가 앉았어. 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 40년 전 일을, 철수와의 우정을, 배신을, 철수의 죽음을, 그리고 최인호의 복수를 다 말하고 나니 입이 말랐어. 성진이는 멍하니 나를 쳐다봤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피해를 받는 거예요? 미안하다. 성진이가 일어섰어. 아버지, 실망이에요. 성진아, 아버지가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사업하면서 당연히 어려운 결정도 하셨겠지만 친구를 배신하고 죽게 만들다니. 아버지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친구 공장을 빼앗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성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 그 친구분 아들이 지금 복수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진아, 그래도 너희까지 피해받을 순 없잖니.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쌓은 재산으로 살아왔고요. 그럼 아버지의 죄도 같이 짊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성진이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해결해 볼게요. 아버지는 그냥 편히 계세요. 성진이가 나갔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성진이가 옳았어. 나는 최악의 아버지였어. 친구를 배신하고 그 아들의 인생을 망쳤고, 이제는 내 자식들까지 고통받게 만들었어. 다음 날 은혜도 찾아왔어. 성진이한테 들었나 봐. 아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은혜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죠. 어떻게? 최인호 씨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보상하세요. 아빠가 그러려고 했는데 최인호가 전 재산을 달라고 하더구나. 그럼 주세요. 뭐라고? 주세요, 아빠. 어차피 우리 돈 아니에요. 아빠가 잘못해서 번 돈이잖아요. 은혜의 말이 날카로웠어. 우리는 그 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최인호 씨는 평생 고통받으며 살았잖아요. 은혜야. 아빠, 이제라도 제대로 하세요.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은혜도 나갔어. 나는 혼자 남았어. 자식들이 나보다 훨씬 훌륭했어. 나는 욕심 때문에 친구를 배신했는데 자식들은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라. 결심했어. 최인호한테 전 재산을 넘기기로. 변호사를 불러서 서류를 준비했어. 집, 회사 지분, 예금, 증권, 모든 재산을 최인호 명의로 넘기는 서류였어. 최인호한테 연락했어. 당신 요구를 들어주겠소. 정말입니까? 그렇소. 전 재산을 넘기겠소. 대신 내 자식들은 놔주시오. 최인호가 잠시 침묵했어. 좋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납시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인호를 만났어. 최인호는 냉정한 표정이었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 재산 양도 계약서였어. 최인호가 서류를 검토했어.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좋습니다.
서명하시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어. 서명을 마치고 나는 최인호를 쳐다봤어. 이제 끝입니까? 아니요. 뭐라고? 산소 앞에서 사죄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렇지. 언제 가면 되겠소? 지금 갑시다. 우리는 경기도에 있는 박철수의 산소로 갔어. 차로 2시간쯤 걸렸어. 산소는 작은 언덕에 있었어. 주변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지. 비석에는 고 박철수 지묘라고 쓰여 있었어. 나는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어. 비석을 보니 눈물이 났어. 철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목이 메었어. 내가 너를 배신했다. 너를 죽게 만들었다. 용서해라. 이 말을 땅에 댔어. 절을 했어. 최인호가 옆에서 지켜봤어.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렀어. 아버지, 저 왔어요. 늦었지만 복수했어요. 최인호도 무릎을 꿇었어.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이제 좀 편히 쉬세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 바람이 불었어. 나무잎이 흔들렸어. 산소를 나오면서 최인호가 말했어.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당신 자식들한테 손대지 않을게요. 고맙소. 고마워하지 마세요. 그냥 약속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인호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소? 뭔데요? 당신은 이제 어떻게 살 겁니까? 내 재산을 받았으니 부자가 됐소. 하지만 행복하겠소. 최인호가 씁쓸하게 웃었어. 행복이요. 전 행복이 뭔지 모릅니다. 평생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이제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보시오. 복수는 끝났으니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야 하오. 당신 아버지도 그걸 원할 거요. 최인호는 대답하지 않았어. 우리는 헤어졌어. 집에 돌아왔을 때 텅 빈 기분이었어. 재산을 다 넘겼으니 이제 가진 게 없었어. 집도 곧 비워야 했어. 최인호 명의로 넘어갔으니까. 성진이랑 은혜한테 연락했어. 같이 저녁 먹자고 했어. 식당에서 만났어. 자식들 얼굴을 보니 마음이 편했어. 다 끝났다. 네, 아버지. 미안하구나. 너희한테 물려줄 게 없게 됐다. 성진이가 말했어. 괜찮아요, 아버지. 저희는 저희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 너희는 다 컸지.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버지야말로 잘하셨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셨잖아요. 은혜도 말했어. 아빠, 이제 편하게 사세요. 남은 시간은 아빠를 위해 쓰세요. 그래야지. 저녁을 먹으면서 옛날 얘기를 했어. 성진이가 어렸을 때, 은혜가 태어났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을.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성진이가 봉투를 건넸어.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돈이요. 얼마 안 되지만 아버지 생활비로 쓰세요. 아니다. 아버지는 필요 없다. 아버지, 받으세요. 저희가 드리고 싶어요. 결국 받았어. 봉투가 묵직했어. 눈물이 났어. 고맙다, 애들아. 집으로 돌아왔어. 이제 이 집도 며칠 안 있으면 떠나야 해. 최인호가 일주일 안에 비우라고 했거든. 짐을 싸기 시작했어.
50년 넘게 모은 물건들이 많았어. 대부분은 버렸어. 필요한 것만 골랐지. 사진첩을 발견했어.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 젊은 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철수와 찍은 사진이 나왔어. 40년 전 사진이었어. 둘 다 젊었어. 웃고 있었지. 그때는 우리가 친구였어. 진짜 친구였어. 서로를 믿었고 의지했어. 하지만 나는 그걸 망쳤어.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사진을 보니 후회가 밀려왔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철수를 배신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 일주일 후 집을 나왔어. 작은 원룸을 얻었어. 성진이가 준 돈으로 계약했지. 원룸은 좁았어. 침대랑 옷장, 작은 냉장고밖에 없었어. 하지만 괜찮았어.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 매일 산책을 했어.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생각했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 75년을 살았어. 그중 반은 욕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 돈을 벌고 사업을 키우고. 그게 전부였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쳤어. 우정을, 의리를, 양심을.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가 옆에 앉았어. 보니까 비슷한 나이대의 노인이었어. 날씨 좋네요. 그가 말을 걸었어. 그러게요. 여기 자주 오세요? 요즘 매일 와요. 저도요. 할 일이 없어서요.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 그는 퇴직한 교사였어.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외국에 살고 있대.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사는 거죠. 그의 말이 담담했어. 후회되는 거 없으세요? 인생에서. 많죠. 누구나 후회는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의 말이 위로가 됐어. 매일 그를 만났어. 이름은 김 선생이었어. 우리는 친구가 됐어.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 차를 마시며 얘기했어. 어느 날 김 선생이 물었어. 후회되는 게 뭐예요? 말씀하셔도 돼요. 나는 망설이다가 말했어. 철수 얘기를, 배신한 얘기를, 모든 걸 다 말했어. 김 선생은 조용히 들었어. 다 듣고 나서 말했어. 힘드셨겠어요. 제가 힘들다고요? 제가 잘못한 건데요. 잘못한 걸 알고 후회하는 것도 고통이에요. 김 선생의 말에 눈물이 났어. 선생님, 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계속 후회하고 반성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미 늦었는데요. 늦어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김 선생의 말이 맞았어. 늦었지만 계속 반성하고 살아야 했어. 그 후로 매일 아침 철수를 생각했어. 사죄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어. 성진이가 가끔 찾아왔어. 회사는 어렵지만 버티고 있다고 했어. 아버지, 괜찮으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다. 걱정 마.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아니다. 너희도 바쁘잖니. 가끔 얼굴만 보면 돼. 은혜도 왔어.
남편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대. 아빠, 건강 챙기세요. 그래, 너희도 건강해라. 자식들이 잘 지내는 걸 보니 안심이 됐어. 한 달쯤 지났을 때 최인호한테서 연락이 왔어. 김 사장님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요? 할 얘기가 있어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어. 최인호는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어.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럭저럭요. 당신은? 저도요. 최인호가 봉투를 꺼냈어.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뭡니까? 돈이요. 1억입니다. 왜 이걸 주시오? 당신한테 받은 재산 중 일부입니다. 생활비로 쓰세요. 안 받겠소. 당신 거요. 아니에요. 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복수한답시고 당신 전 재산을 빼앗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과했던 것 같아요. 과하지 않소. 당연한 거요. 아니에요. 제가 당신만큼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최인호의 눈빛이 진지했어. 당신이 제 아버지한테 한 짓은 나빴어요. 하지만 저도 당신 자식들을 괴롭혔잖아요. 그것도 나쁜 거예요. 인호 씨, 김 사장님,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서로 미워하고 괴롭히는 거. 그래야지. 이 돈 받으세요. 제발. 결국 받았어. 최인호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어. 고맙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최인호가 일어났어. 그럼 저는 이만. 잠깐, 인호 씨. 네. 가끔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겠소? 당신 아버지 산소에 같이 가고 싶소. 최인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죠. 그날 이후로 가끔 최인호와 만났어. 산소에도 같이 갔어. 철수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 처음엔 어색했어. 하지만 점점 편해졌어. 우리는 철수를 매개로 이어진 사이였어. 76살이 됐을 때 건강이 더 나빠졌어. 병원에 입원했어. 의사는 오래 못 산다고 했어. 성진이랑 은혜가 병실에 왔어.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지. 아버지, 너희한테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 못 돼서. 아니에요, 아버지. 좋은 아버지셨어요. 아니다. 아버지는 잘못이 많았어. 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말고 의리 지키며 살아라. 네, 아버지. 며칠 후 최인호도 왔어. 김 사장님, 많이 아프세요? 이제 다 됐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인호 씨, 고맙소. 당신이 용서해줘서. 용서는 무슨. 저야말로 미안해요. 아니요. 당신은 잘못 없소. 우리는 한참 얘기했어. 철수 얘기도 하고 과거 얘기도 했어. 최인호가 가면서 말했어. 김 사장님, 저 아버지 산소 옆에 자리 하나 남겨뒀어요. 뭐 때문에? 당신 묻어드리려고요. 눈물이 났어. 고맙소, 인호야. 천만에요. 일주일 후 나는 세상을 떠났어. 편안한 죽음이었어. 자식들과 최인호가 곁에 있었어. 장례식은 조촐했어. 친구도 별로 없었고 사업 관계자들도
이미 다 연락이 끊긴 상태였으니까. 최인호는 약속대로 나를 철수 산소 옆에 묻어줬어. 성진이랑 은혜도 동의했어. 아버지가 원하셨을 것 같아요. 산소가 완성됐어. 철수 산소 옆에 나란히 있었어. 40년 만의 재회였어. 성진이가 말했어.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박철수 사장님한테 사과하세요. 최인호도 말했어. 김 사장님, 제 아버지랑 화해하세요. 이제 다 용서하세요. 바람이 불었어. 나무잎이 흔들렸어. 철수야, 미안하다. 평생 미안하다. 용서해라. 이제야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구나. 2년이 지났어. 성진이는 회사를 다시 일으켰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기술을 개발했어.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은혜네 가정도 회복됐어. 남편은 사업에 성공했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어. 최인호는 내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했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어. 그리고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어. 가끔 성진이네 가족과 최인호가 만나. 같이 산소를 찾아가서 절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 그들은 이제 원수가 아니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야. 철수와 나는 나란히 누워 있어.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져.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쉬고 있어. 욕심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배신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의 삶이 말해주고 있어. 하지만 용서도 가능하다는 것, 화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 늦었지만 다행이야. 죽어서라도 철수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미안하다, 철수야.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아들이 나를 용서해줘서. 이제 우리 모두 편히 쉬자.